누적 결제는 8.7% 정말 빠르게 늘고 있어요. 위안화에 대해서 이제 국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물꼬가 터졌다라고 얘기. 강력한 타이가 될 경우에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볼 거지? 한미 간의 관계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. 자, 지난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어요. 그죠? 네. 지금 단독 방문이 이제 한국이 처음이고, 그다음에 북한의 예방도 받지 않고 예방 안 받은 상태잖아요. 김정은의 예방을 받지 않았죠. 한국에 먼저 온 거고.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한국에 오면 이제 그냥 왔다 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선물을 하나 던지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선물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판다.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애물덩어리. 네. 그 우리 것도 아니야. 빌려준 거야 그거. 많이 먹는다고. 다시 네. 가져가. 애 나면은 갖고 가야 돼. 중국 대나무 갖다 대려면 참 교미를 시키기가 힘들어. 후사를 보기가 진짜 힘들게 푼다. 그리고 교미를 해도 잘 안 생겨. 금융협으로 넘어가시죠. 아, 너무 죄송합니다. 아니, 너무 디테일한. 내가 옛날에 아니 팬다를 많이 봤는데 제일 재밌거든. 방송에 되려고 하고 있어서. 말을 알겠습니다. 이게 동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 19금 안 돼요. 그래도. 어쨌든 자, 또 다른 선물. 금융 허브. 그죠? 위안화 허브라고 하는 선물을 이제 줬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외교적인 선물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다 공개를 안 하니까. 근데 어쨌든 위안화 허브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외환이잖아. 이게 외환이 되면은 우리 그 전승지 여신께서 또 훌쩍 날라주시고 갑자기 여신 이렇게 또 후가 하나 또 여신이 그렇죠. 되네 이렇게 갑자기. 뒤에 아우라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부담스러운 시간. 우리 현예술 여신도 좀 해주셔야죠. 아이고, 네, 아이고. 여신은 여신인데 저 그냥 여요. 예, 이두에는 그 전문 분야가 아니라 여인. 위안화 허브 뭐예요? 설명 좀 해줘보세요.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그 위안화 허브가 뭐에 대해서인가를 좀 알아봤는데요. 이 위안화 허브에 3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로는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내 위안화 청산 결제은행 지정이 필요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 RQP의 자격 부여가 필요로 하는데요. 사실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얻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단 한 번에 얻어냈다고 하더라고요. 역시 우리가 빨라요, 뭐든. 위안화 허브의 3대 구성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위안화 허브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홍콩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홍콩 모델이 이제 3단계의 그 성숙 단계를 거쳤다고 하는데 1단계가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하고 청산 결제 은행 그 도입하는 거가 첫 번째 단계고요.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딤섬 본드, 즉 그 중국 기업들이 위안화로 발행하는 그 시장을 그 개설하는 게 이제 2단계였었고 마지막 3단계가 이제 그렇게 위안화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거에 기반한 금융 상품들이 개발이 되고 또 인프라가 확충되게 요게 이제 위안화 허브로 성공한 홍콩의 사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보면 첫 번째 단계 한 거죠. 이게 직거래 시장이 지금 필요해요? 사실은 직거래 시장 없어도 다 지금 은행에서 환전해주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장점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환전 수수료가 절약이 된대요. 근데 사실은 달러로 갔다 위안화로 가면. 근데 사실은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야지 만약에 위안원 유동성이 없으면 오히려 더 수수료가 많이 들 수도 있어요.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면서. 그렇죠. 예. 일단 이거는 유동성이 많아지고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맞는 얘기 같고요. 직거래 시장 자체는 난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 중국하고 거래도 많고 앞으로 점점 더 이게 그 경제적인 타이가 더 심해질 거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 우리 여기 들어오는 관광객 많고 우리가 중국 가는 관광객도 많고 이게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직거래 시장 자체는 뭐 나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. 예전에 우리 원엔 직거래 시장 같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기본적으로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96년, 97년 뭐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일단 우리가 일단 대일본 무역 역조가 심하다 보니까는 엔화 자체가 이제 공급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었죠. 그렇죠. 네, 공급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때는 우리가 또 뭐 외환 관리변동 환율 제도였었고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에 들어가던 시점이었었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중국하고 무역 규모가 우리나라 지금 수출 비중은 한 25%, 6% 정도 되는 그렇죠. 상황이고 뭐 수입 비중도 20%좀 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제 기억하기로는 중국하고 무역 흑자가 한 600억 달러 정도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끝나죠. 예, 그러면
뭐 일단은 위안화 공급은 한국 시장이 계속 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는 분명히 뭐 직거래 시장을 열면 과거 원외 시장, 직거래 시장하고는 좀 차이는 있을 것 같다. 직접 거래 시장이 좋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청산 클리어링이 일어나야 예. 되니까 어디선가. 예, 교통은행이 지정이 됐고요. 예, 그러니까 예. 그게 돼야 되잖아요. 양쪽이 다 지정을 해서 예. 결제 은행을 해야 되니까 그거까지는 우리가 뭐 무조건 가는 거죠. 예. 그러면. 예. 자, 이제 이상한 영어로 된 무슨 아까 뭐 있었잖아. 아까 뭐 설명한 것 중에. 네, 위안화 적격 해외 기관 투자자 RQP라는 자격 부여를 받았다고 합니다. 그게 뭐예요, 근데? 큐가 뭐 퀄리파이드 뭐 이런 걸 것 같은데, 그죠? 네. 네. 그래서 결국 뭐 우리가 직접 위안화로 이제 중국 상품, 주식이나 뭐 채권 아니면 파생상품 이런 금융상품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격, 그 규모를 부여받았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중국으로 네, 중국으로. 그걸 그 위안화로 한다. 예, 위안화로 우리가 직접 아, 위안화로 그걸 받았다. 그냥, 예. 근데 얼마나 봐? 이미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? 예, 이게 QP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RQP라는 게 있는데 이제 QP라는 건 위안화로가 아니라 그냥 달러로 해가지고 또 위안화로 한전을 해서 그래서 부여를 받는 거고요. RQP는 그냥 위안화로 직접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생기고 청산결제은행이 생기면은 직접 그냥 우리가 위안화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RQP하고 QP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투자 대상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. 뭐 투자 대상은 다 똑같은데 QP는 일단은 주식을 50% 이상, 중국 주식을 50% 이상 담아야 되는 상황인데 RQP는 그런 어떤 뭐 특정한 상품에 얼마 이상 담아야 된다 이런 한도는 없습니다. 그 한도가 또 없다. 채권 투자로 많이 나갈 수 뭐 채권 투자를 일단 많이 나갈 가능성이 높죠.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달러로 갔다가 위안화로 가면서 생기는 환변동 위험은 일단은 죽이겠네. 죽이는 거죠. 예. 예, 그 하나로만 네. 우리가 위안화에 대한 환변동만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죠? 근데 그렇게 가려 그러면 네. 위안화에 대해서 우리가 해지를 걸 수 있어야 되잖아요, 이게. 그래 해지 상품이 있나? 지금은 이제 달러 원, 달러 위안 이렇게 각자 양방 다 해지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. 이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직접 한다 그러면 직접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 있냐는 거지. 이게 만약 직접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 없으면 이걸 어차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그럼? 장내 시장에는 일단 없고요. 장외 시장에서는 따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. 장외 시장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 해지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나? 근데 어차피 이게 RQP를 받게 되면 뭐 중국의 파생 상품에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, 상품을 통해서도 좀 회출을 할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예. 근데 사실 근데 위안 원 선물이 없기 때문에 네. 바로 되는 상품은 지금으로서는 그렇죠. 없다고 봐야죠. 예.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면 이 수익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그 한창 이렇게 침체됐던 증권 시장에 새로운 어떤 투자 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대감을 주식 시장이라기보다 그냥 금융업에 있어서 조금은 기회가 새로 생길 수 있다. 어차피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상주의 흑자국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축이 쌓이는 구도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국내 상품으로 다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뭐 지금 막 초창기다 보니까 이상한 브라질 국채 같은데 뭐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월드컵 뭐 그런 국가들 채권 사야 되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물론 이제 조세 배약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이점 때문에 샀는데 환율로 다 깨지고 막 그런 상황이지 그렇죠. 않습니까? 근데 다 깨졌지. 어찌됐건 간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하고 중국은 무역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위안화 생기는 거 가지고 또 어찌됐건 간에 직접적으로 위안화 관련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한국 금융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회가 또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이제 뭐 긍정적인 예의지만 사실 중국이 지금 해외 투자를 시작하는 이제 아주 뭐 초기이지만은 이제 네.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중국계 자금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할 수 들어오는 있는. 계기도 된다. 실제로 중국계 자금이 작년, 재작년에 채권 쪽에서 우리나라 많이 들어왔었고요. 네. 올해 상반기는 또 주식 쪽에서 네.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중국 자금이 뭐 우리 주식시장에 2조, 3조까지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서양은 다 규제 쪽으로 가고 금융시장이 약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시아나 중국 쪽 금융시장을 공략해 보는 것도 물론 이거 너무 중장기적인 얘기지만 나쁘진 않아요.